안녕하세요. ኳ네 별자리 점성학개론 10강 마지막 시간 언더서빙과 컨버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ኳ네 별자리 9강이 올라온 지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10강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강좌는 한 12강 정도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계획을 할 때는 10강 정도까지만 이제 기본 이론들을 넣고 나머지 2강에서는 이제 이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그 두 강에다가 다 넣어서 좀 해석도 하고 어떤 실전은 아니지만 약간 실전에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배웠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제가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고 이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있어서 계속 어영부영 있다가 좀 올해는 이제 이민년이다 보니까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죠. 그래서 좀 한번 칼을 빼들어서 좀 건드려 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우선은 이제 마무리 지지 못했던 점성학개론 10강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채널을 계속 찾아주시면서 이 점성학개론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이제 언더썬빔과 컨버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언더썬빔과 컨버스트의 기본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17.5도에서 18도 부근에 위치해 있으면 그 행성은 태양의 빛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빛을 드러낼 수 없다 라는 기본 논지로 언더썬빔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트의 경우는 이제 언더썬빔의 약 절반 정도 되는 7.5도에서 한 8도 아니군요. 한 8도에서 9도 정도 되는 범위가 이제 컨버스트에 해당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도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행성별로 이제 오브가 전부 다 다르게 매겨져 있는 것처럼 이제 컨버스트랑 언더썬빔의 경우에도 이게 타격이 좀 심한 행성들과 그렇지 못한 행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더썬빔은 약 대략 17.5도에서 18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컨버스트는 그 절반 정도 되는 한 8에서 9도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언더썬빔과 컨버스트에 해당되는 행성은 자신의 빛을 태양에게 가려지게 돼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성은 눈이 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그 행성은 태양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긴 시간 동안 이제 별자리 차트를 보게 되면서 느꼈던 건데 과연 컨버스트와 언더썬빔이 있으면 그 행성은 단지 파괴가 되는 거로 보아야 할까?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느낀 결론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맞아요. 다만 그게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태양에게 일임이 돼서 태양이 대신 대리인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태양은 차트에 있어서 루미너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체가 없어요. 또 이제 이전 강의에서 나왔던 데이몬 같은 어떤 랏적인 측면에서도 태양의 랏은 약간 영혼과 같은 좀 초현상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태양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본질만 남게 되고 약간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날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매개체라고 하는 좀 되게 추상적인 것만 남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의사소통이 되죠.
그래서 수성이 원래대로라면은 뭐 예를 들어 글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뭐 말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스피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스피치를 담당을 하고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글과 말 그리고 또 뭐 계산 같은 수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들의 근본적인 부분은 나라는 존재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수단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 말하고자 하는 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이 태양에게 이제 가려지게 되면은 이제 뭐 말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전달이라고 하는 그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수성은 이제 헤르메스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헤르메스이죠. 그래서 헤르메스는 이제 신의 사도로서 신의 말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어떤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본질만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더썬빙과 컨버스트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가려져 있는 행성들은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보기 힘든 그러니까 1차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부분에서 그 행성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또 한켠으로는 그렇게 되기까지 좀 많은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언더썬빙과 컨버스트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카즈미라는 게 생각이 나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카즈미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과 해당 어떤 행성이 굉장히 가까운 각도로 거의 뭐 일식처럼 되게 일식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 정도 급으로 되게 밀착을 하게 돼서 태양 안에 특정 행성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그 근처에서 이제 같이 관측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 도수로 따지면은 이제 도보다 더 적은 각도 한 15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좀 유효성이 있으려면 한 30분 안 15분 안 뭐 이 정도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엄청 이렇게 효력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장점뿐 아니라 단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행성의 본질 그 자체가 차트에 있어서 되게 지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영혼에 각인이 새겨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원형 같은 느낌도 될 수 있긴 한데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안타깝게도 감출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말을 한다면은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막 그 언변이 되게 뛰어난 그러니까 가머니설을 되게 잘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되게 쓴소리를 엄청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말로 되게 수치를 떨고 다니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말로 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교묘하게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되게 내가 이제 막 무시하는 느낌으로 말을 했지만 이제 말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냥 뭔가 묘하게 기분은 나쁘지만 근데 뭔가 되게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되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되게 교묘한 화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제 행성이 있을 때는 이게 되게 적절하게 이제 양념이 묻혀지게 되면은 아무리 강한 맛을 내는 그 식재료가 들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중화가 돼서 잘 못 느끼게 되는 거 혹은 다른 거는 좀 조화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이 행성이 카즈미 상태로 놓이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게 절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면서 막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말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게 막 다 까발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의 그 존재를 되게 흔들 수 있는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어떤 뭐 대문호가 된다든지 뭐 약간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식재료를 딱 하나 그것만 딱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이제 거의 그 본연의 맛을 완전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음식을 먹게 되면은 되게 쓴맛도 있을 거고 단맛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짠맛, 뭐 신맛 여러 가지 맛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되게 그 깊게 우러나게 되면서 그 맛을 어쩔 수 없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카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증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쪽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개념적인 부분에서 대략 어떤 느낌으로 이런 용어들을 받아들이고 정립을 해야 되는지를 전달드리는 게 저의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언더썬빔과 이제 뭐 카지미 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컨버스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예제를 제가 수성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뭐 금성이라든지 뭐 토성, 목성, 뭐 화성, 뭐 달 이런 친구들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감을 키워나가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점성학개론 10강 되게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조만간 아주 늦지는 않게 이제 채널 개편을 할 생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이 조금 더 정립이 되면은 그때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점성학 개론 1강부터 10강까지 모두 완강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